안녕하세요. ESH 엔지니어링 이동혁들입니다. 오늘은 2024년 노즐 가격표를 가지고 왔고요. 가격표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가격표를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는 가격표지만 가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메일로 따로 안내를 드릴게요.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본인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격표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다가 가격을 업로드를 하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기랑 또 시간이 나중에 지났을 때 금액이랑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가격을 업로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분의 1인치 노즐, 8분의 3인치 노즐들 쭉 있고요. 또 2분의 1인치 노즐들이 쭉 있어요. 그 외에 뭐 4분의 3인치 준설차용이나 뭐 8분의 1인치 이런 거는 따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인치 노즐 중에서 기본 노즐, 가장 기본이 되는 노즐이죠. 기본 노즐로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6Z, 계란 노즐, 독일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베스트 마크를 쳐놓은 건 독일볼 노즐입니다. 그 이유는 독일볼 노즐이 크기를 보시면은 여기 지름이랑 길이 나와 있죠. 보시면은 지름 16에 길이 20으로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 쓰시기에도 가장 편하기도 하고 금액대도 이 세 가지 중에는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독일볼 노즐은 크기도 작고 뭐 곡간이나 이런 거 넣기에도 편하고 금액도 저렴하고 해서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외에 나는 독일볼보다 조금 더 그래도 노즐이 크기가 있어서 세척력을 조금 더 갖추고 싶다 하신다면은 요 6Z이나 계란 노즐도 괜찮은데요. 우선은 차이점은 6ZK는 세라믹입니다. 노즐 팁들이 다 세라믹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노즐을 조금 오래 쓰셔도 구멍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라믹 노즐을 제가 자주 권해드리잖아요. 세라믹 노즐은 이렇게 K라고 제가 이름마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공급사는 독일 USB사 제품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USB사들만큼 가공이 훌륭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노즐 팁도 세라믹에다가 크기도 사실 되게 적당하거든요. 이게 크기도 좋고 추진력도 좋고 물도 많이 나와요. 이게 최소 35리터에서 200바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원하시면 6ZK, 그리고 나는 그냥 조금 노즐이 작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독일 볼,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성능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면 계란 노즐이 좋습니다. 계란 노즐은 세라믹 팁은 아닌 대신에 독일 노즐이기 때문에 가공도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드릴 구멍 낸 타입이 아니에요. 구멍 낸 타입이 아니고 노즐 팁 타입입니다. 세라믹 팁이 아닐 뿐이에요. 노즐 팁 타입이기 때문에 이제 노즐이 구멍이 늘어나면 나중에 노즐 팁만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 구멍 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D라고 적어놨어요. 구멍 타입 노즐들은 나중에 물줄기 구멍이 늘어나면은 노즐을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노즐 팁만 이렇게 교체가 안 됩니다. 노즐 본체에 구멍을 낸 방식이라 노즐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렴하죠, 보통 이런 노즐들이. 이 셋 중에 가장 좋은 거 쓰고 싶다 하시면 계란 노즐이 좋고요. 또 계란 모양이잖아요. 계란 모양이다 보니까 좀 배관 어딘가 이렇게 박히는 현상이나 이런 게 확실히 덜해요. 그래서 쓰시기에 좋을 겁니다. 기본 노즐은 요 세 가지고, 사장님들이 1번 타자로 쓰는 노즐들이에요. 요 노즐로 뚫리면은 제일 좋고, 만약에 안 뚫렸을 때 이제 왜 안 뚫렸는지 파악을 해보고 현장에 맞게 노즐을 교체를 해야겠죠. 기본 노즐로 작업이 되면 좋은데 뭐 곡간이 좀 많다, YT를 태워야 된다 하시면은 편집 노즐을 쓰셔야 돼요. 제가 종류를 이렇게 두 가지, 아나콘다 K랑 독일 편집볼을 가져왔고요. 아나콘다 K도 마찬가지로 세라믹입니다. 아나콘다 노즐이에요, 기존 거. 크기가 작은 편집 노즐이 좋다, 50, 뭐 35도 넣어야 된다 하면 독일 편집볼 쓰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다, 그냥 뭐 50, 75, 100, 75, 100을 자주 하셔야 된다 이러면 아나콘다가 좋습니다. 이제 파쇄 노즐들인데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FS 류센이랑 콰트로 노즐. 둘 다 전방 사구로 물을 앞으로 많이 쏘는 노즐입니다. 차이점은 일단은 콰트로는 드릴 타입이고요, 빵꾸 타입, 노즐 팁 타입이 아니에요, 듀슨처럼. 그리고 조금 화질이 안 떨어지는데 노즐이 끝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조금 뾰족합니다. 이 삼각형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단점으로 자주 봐요. 그 이유는 노즐이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쉽게 잘 박힐 수가 있어요. 이 뾰족한 모양이. 그래서 저는 요 콰트로보다는 FS 듀센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전방으로 물을 많이 쏘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렇게 전방 밀어내기나 겨울철엔 해빙 작업도 이 두 가지 노즐로 많이들 하십니다. 온수 노즐로 해가지고 온수 고압 세척으로 해서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에 딱딱한 거 파쇄하거나 아니면 뭐 이물질을 전방 앞으로 밀어내야 될 때 쓰시면 됩니다. 사실 영상 맨 앞에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네요. 저희 노즐은 대부분 물량은 최소 30리터, 그리고 압력은 최소 200바, 최소 사양입니다. 최소 사양. 그래서 저한테 자주 전화 주시는 분들이 식당 사장님들이나 조금 고압 세척기, 일반 고압 세척기죠. 배관 청소 전용이 아니라 한 15리터에 250바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많이 전화 주셔요. 15리터 250바는 사실 쓸 수 있는 노즐이 없어요. 저희 노즐 중엔. 그래서 그냥 고압 세척기 구매하실 때 받으시는 기본 노즐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것 중에서는 아까 앞에 있던 저기 15리터짜리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거 독일 편심볼이나 아니면은 독일 볼 노즐, 이런 드릴 타입으로 나오는 구멍 조만한 것들, 이런 거는 쓰실 수 있어요. 대신에 회전 노즐들류는 좀 쓰는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물량이랑 압력은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는 30리터에 뭐 예를 들어 200바입니다. 근데 이거 독일 FS 듀센 이거 못 씁니까? 35리터 200바 필요하다고 써 있는데 쓰실 수는 있어요. 쓰실 수 있는데 제가 추천을 안 드립니다. 30리터 200바의 이 FS 듀센을 맞추려면 억지로 구멍을 줄여야 되거든요. 어딘가 구멍을 줄여야 돼요. 이 앞을 줄이든 이 뒤를 줄이든 해야 되는데 억지로 구멍을 줄이면요,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장님들이 원하는 추진력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물구멍이 너무 작아져서 구멍이 이물질에 되게 쉽게 잘 막힙니다. 그게 진짜 관리하기가 불편해지고 노즐 성능이 떨어진다라고들 평가를 하시죠. 가능한 요 제가 적어드린 사양에 맞게 쓰시는 거를 권장 드리는 편이고, 내 사양이 좀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전화로 한번 문의 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파쇄 노즐은 어쨌건 콰트로보다는 FS 듀센 권장 드립니다. 회전 노즐류고 이런 모양 그 뭐 알리바바나 이런 데 보시면 중국산 많이 팔아요. 그래서 모양 보시고 나 이거 써봤는데 꾸지다 안 좋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알리바바에서 오는 노즐이 아닙니다. 독일 USB사에서 오는 노즐이고 노즐의 모양이 비슷한 것 뿐이에요. 회전 노즐들은요 쓰는 이유가 배관 세척을 위해 씁니다. 배관 세척 고속 회전 타입이 있고 저속 회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저속 회전이라고는 안 적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새끼악어 같은 거, 이런 거 새끼악어가 저속 회전 노즐이거든요. 코끼리 노즐 세트도 저속 회전이에요. 회전을 저속으로 한다는 게 배관을 세척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회전이 너무 빨리 돼 버리면은 물줄기가 배관을 타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흩날려 가요. 근데 이제 저속으로 돌리면 아무래도 물줄기가 회전하면서 정확하게 이물질들을 타격하면서 돌기 때문에 가능한 저속으로 회전하는 게 배관 세척에는 좋습니다. 무조건 더 좋다는 건 아니에요. 배관 세척에는 저속으로 회전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속으로 회전을 시키려면은 회전 속도를 잡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전 속도를 잡기 위해 보통 뭐 노즐 안에 베어링을 넣어가지고 좀 딱 뻑뻑한 오일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억지로 잡는 거죠. 그런 게 이런 코끼리 노즐 같은 게, 그리고 수류탄 노즐 이런 게 이제 그런 저속 회전 노즐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런 노즐들은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어링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오일도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되고요. 조금 관리가 어렵습니다. 고장이 분명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물질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반면에 이런 회전 노즐, 고속 회전 노즐은 베어링이 없는 타입이에요. 노즐 안에 요 안에 베어링이 없어요. 그냥 회전체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줘야 될 거는 요거 녹슬지만 않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 녹슬지 않게, 회전체랑 회전체 사이가 녹슬지 않게만 해주면 되는데, 고속 회전 노즐은 그냥 뭐 WD만 가끔씩 뿌려주시면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 편하게 쓰시기 좋고요. 독일 너구리는 보시다시피 여기 가운데 재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녹이 좀 잘 씁니다. 그래서 얘는 오일통에다가 노즐을 아예 그냥 담궈 놓고 써야 돼요. 평소에 보관을 오일에 담궈 넣었다가
쓰셔야 되는 거고, 주기적으로 또 열어서 청소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녹 같은 거 슬면 빼바로 제거해주면은 또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나는 그냥 뭐 관리하기 귀찮다 그러시면은 고속회전 노즐을 쓰시는 게 나아요. 그럼에도 얘도 WD는 뿌려주고 청소는 가끔씩 해줘야 된다. 고속회전 노즐의 단점은 전방이 없습니다. 측면으로만 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전 노즐의 원래 목적대로 배관 세척만 합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물론 쏘고 후방으로도 쏴서 이제 추진은 도와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조금 더 비스듬해서 후방이랑 측면 역할을 다 해요. 노즐이 작다 보니까 노즐 팁을 3개만 쓰고요. 노즐 구멍을 3개만 써서 측면에서 나오는 물줄기로 추진을 동시에 하며 배관 세척까지 하는 타입이 요 1364번 작은 모델이에요. 되게 작습니다. 거의 새끼손가락만 합니다. 조금 한 100mm 배관 정도까지는 좀 배관 세척을 좀 하고 싶다, 회전 노즐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 쓰시는 게 낫습니다. 1364보다는 1362가 크기가 조금 더 커서 큰 배관에서 쓰시기 좀 더 좋고요. 제가 웅장한 소리라고 써놓은 거는 이게 위치 추적 가능하다는 게 사운드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운드 없어요 여기. 소리가 되게 다른 노즐들에 비해 커요. 회전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막 웅장한 소리가 나는데, 우리 회전 노즐들 보면 너구리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코끼리도 있고 너구리 뭐 이상한 동물들, 그 독일은 저기 늑대도 많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이 많이 붙거든요 노즐에. 늑대 노즐, 너구리 노즐. 그 이유가 너구리나 늑대 우는 소리처럼 소리가 우엥 울려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요 웅장한 소리를 이용해서 노출되어 있는 배관 같은 경우는 노즐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되게 쉽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그냥 팁입니다. 또 전방까지 나는 물이 나오면서 회전하는 노즐을 찾는다 하시면 독일 너구리를 쓰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일을 넣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노즐 안에 넣는 건 아니고 노즐을 아예 그냥 오일통에 담궈 놓고 보관을 해야 된다. 윤활유 같은 오일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나는 좀 노즐에 대해 관리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 정비를 좀 자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강추입니다. 반면에 나는 노즐 아예 그냥 쓰고 그냥 바로 공구통에 던지고 청소 잘 안 한다 하시면은 저는 절대 추천 안 해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 노즐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절대 독일 너구리가 나쁜 노즐은 아닙니다. 나쁜 노즐은 아니고 베어링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동 노즐은 4분의 1에서는 요 2가지 가지고 왔고요. 크기가 나는 작은 거 원한다, 새끼손가락만한 거 원한다 하시면은 1342, 그 다음에 조금 크기 큰 거 원한다 하시면 1341, 요게 제일 많이 나갑니다. 1341번이 배관 바닥에 몰탈 같은 게 스며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산업단지에서 이제 뭐 시멘트나 이런 게 좀 배관에 쌓여 있을 때 요 노즐이 올라타 가지고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배관에 바닥이 몰탈이 쌓여 있으면은 노즐을 별표로 그냥 표시할게요. 별표. 요 몰탈에 올라타 가지고 작업을 하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몰탈이 없으면은 진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일어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바닥에 이물질이 있어서 요 노즐이랑 만났을 때 얘 움직임이 더 활발해집니다. 간혹 노즐 받으시고 빈 배관에다가 테스트 하시면서 노즐이 안 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정상입니다. 비어있는 배관에 노즐이 날뛰면요, 이물질을 실제로 만났을 때 현장에서 더 미쳐 날뛰고 그건 무조건 배관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거는 진동을 가능한 좀 파워를 줄입니다. 진동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키워드릴 수 있어요. 여기 측면에 구멍이 있는데 이거 이용해서 진동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한 키우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네, 배관 다 깨집니다. 진동 노즐 다음으로 코끼리 노즐 세트랑 새끼악어 노즐, 요것도 저속 회전 노즐이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오일을 넣어주면 좋고요. 얘는 꼭 넣어줘야 됩니다. 코끼리 노즐 세트는. 새끼악어는 오일을 안 넣어도 된다라고 제가 그 광고를 하곤 했었는데 아예 안 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넣는 게 좋긴 합니다. 그 얘도 베어링이 있다 보니까 베어링이 윤활 베어링이라서 이제 오일을 안 넣어도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노즐을 쓰다 보면은 회전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회전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회전 노즐은 무조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든 노즐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끔씩 주기적으로 열어서 청소해주고 베어링 청소 뭐 윤활해주고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코끼리처럼 오일을 넣어서 억지로 회전 속도를 잡는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오일을 주기적으로 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코끼리 노즐 세트는 제가 추천하는 노즐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워낙 매니아층이 좀 있고 실제로 오일을 넣어가지고 최적의 상태로 썼을 때 효과는 되게 좋은 노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현장에서 항상 최적의 상태로 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노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노즐은 가능한 판매 잘 안 하고 싶어하는 노즐인데 매니아층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새끼악어 노즐을 더 대신에 권해드리고 새끼악어 노즐은 원래 노즐 자체는 8분의 3인치로 가공이 돼요. 여기가 8분의 3인치인데 4분의 1로 쓰실 수 있게 립불을 되게 짧은 걸 저희가 하나 달아드립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되게 립불을 이렇게 짧게 달아드리는데 그러면은 4분의 1 호스에서도 쓰실 수 있고요. 새끼악어 노즐은 전방 파쇄나 배관 세척에 다 탁월한 고가 노즐입니다. 그 다음에 드릴 노즐은 이제 이런 새끼악어 노즐 뒤에 나올 리퍼 노즐, 파쇄 노즐류들이 다 작업이 잘 안 된다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노즐이고요. 전방에 이 뾰족한 부분이 초고속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관에 꽉 막혀 있는 이물질이나 이런 거를 뚫어주는 노즐이고요. 이 노즐의 단점은 마모가 강합니다. 회전이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물질이 닿든 이거는 마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RPM이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 크기에 비해서 오는 파괴력은 굉장히 상당하고 진짜로 이런 새끼악어나 리퍼 노즐이나 이런 노즐들을 썼을 때 안 된다. 그럴 때 진짜 필살기로 꺼낼 수밖에 없는 노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평소에는 이 노즐을 쓰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이유는 이 뾰족한 부분 때문에 곡관이나 이런 데 진입시킬 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노즐은 잠깐 이물질을 파회시키는 정도로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이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압력을 높게 쓰면 쓸수록. 특히 350바, 400바 이렇게 쓰는 분들은 이거 한 두세 번만 써도 마모가 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독일 견인 노즐은 요 뒤에 나오는 견인 노즐 요거랑 같은 용도인데 여기다가 요 화살표 마크 보이시죠? 여기다가 그 푸시 카메라 우리 리지드나 중국산 카메라들 이런 거를 요 안에다가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얘는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여기 나사가 있어요. 여기 나사가 두 개. 여기도 나사 있죠. 나사를 조여가지고 카메라랑 같이 노즐이 들어가는 거고요. 카메라를 손으로 넣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노즐들을 써서 노즐의 도움을 받아서 카메라를 멀리 집어넣는 노즐이고요. 금액 차이가 두 노즐이 좀 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만큼 좀 힘 차이도 조금 나긴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추진이 훨씬 좋고요. 이 노즐은 안에 내부 가공이 되게 이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계 금액 값을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목표는 견인이고 웬만한 거는 요 스페인 걸로도 작업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판매는 요 모델 요거 스페인 게 더 많이 나가기는 합니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리퍼 노즐은 제가 베스트 마크를 쳐놨고요. 가장 많이 나가기도 했고 로터 회전입니다. 로터 회전이고 후방은 4구 또는 3구예요. 그러니까 4구 모델이 있고 3구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사장님들 사양에 맞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사양 알려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아무래도 4구가 3구보다는 당연히 추진이 좋습니다. 물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는 그 차이고요. 파괴력은 비슷합니다. 로터 회전은 노즐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노즐 물줄기가 회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회전들 그냥 일반 회전들은
노즐 자체가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터 회전은 물줄기가 이렇게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돼가지고 실제로 분사되는 모습은 파란색이 있네요. 실제로 분사되는 모습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물이 퍼지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손 갖다 대면 다칠 정도로 송판이나 이런 것도 강력하게 뚫는 거고, 한 이쯤에서 파괴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노즐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노즐이 이렇게 있으면 한 요 화살표 구간에서 힘이 제일 세죠. 네, 이렇게 나오는 타입이 로터 회전 노즐이고요. 로터 회전 노즐은 굉장히 파괴력이 좋아서 좋은 노즐은 맞는데, 그만큼 내구성이나 뭐 이런 잔고장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작업하시기 전에 RPM 낮춰놓고 바깥에서 한번 살짝 쏴보시는 게 좋아요. 물줄기가 회전을 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작업하시기 전에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력굴착 노즐은 마찬가지로 리퍼 노즐처럼 로터 회전을 하는데 이제 전방으로만 쏴요. 후방으로 쏘는 노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관 청소 노즐, 배관용 고압 세척 노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후방에 물줄기가 있어서 노즐이 배관 안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 용도가 아니라 건에 장착해서 쓰는 용도입니다. 대신에 전방 1구가 후방이 없는 만큼 여기 전방의 힘이 굉장히 세죠. 모든 물을 여길로 전방을 위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건에다가 장착해서 뭐 이제 좀 렌스 길이를 늘려서 뭐 나무 뿌리 제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외국에서는 포크레인이 이제 땅을 파기에 좀 위험한 현장, 뭐 밑에 매립되어 있는 전선이나 이런 게 있어서 좀 예민한 현장은 바닥 굴착을 할 때 씁니다. 뭐 콘크리트를 자르진 않고요. 보통 뭐 토사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땅을 강하게 뚫는 데 쓰는 노즐입니다.